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돌을 닦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말씀드린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학문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는 광고인의 길을 3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업체 광고에도 오래 있었고 또 방송국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단국대학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는데 저에게는 별로 안 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목소리까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피곤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디오, 비디오가 다 되니까, 그죠? 강의라는 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권위예요, 권위. 여기 광고론을 가르치는데, 그죠?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광고인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 또 뭐 이력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주의는 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타성에 젖은 거지만, 권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권위를 확보하는 거. 여러분도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신 줄 저는 압니다. 네, 권위가 있으셔야 돼요. 까만 양복도 있고 하얀 넥타이에, 그죠? 또 허리 쭉 펴고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예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못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계신 게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두 번째는 테크닉이죠. 테크닉. 권위가 바로 지식과 실력이 결합돼 버려 지루해서 못 견딥니다. 권위가 있으면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그게 테크닉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실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좀 잘못 알아갖고 그냥 실력만 있으면 되는 줄 천만에 맞습니다. 인간 사회는 존경받을 만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연륜이고 철학이에요. 자기소개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권위 30년이라는 연륜 속에서 남들이 부여해 준 권위, 광고인으로서 그다음에 테크닉, 그다음에 실력. 이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지. 근데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죠?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머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안경을 좀 끼겠습니다. 요새 눈이 침침해갖고. 근데 안경을 끼면 좀 비디오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안경을 벗고 했는데 안 보이면 또 안 되잖아요. 뭐가 좀 여러분 얼굴도 좀 보고 그래야지 이제 반응도 알고 강의를 하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고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광고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런 자본주의 시대, 뭐 자본주의 정도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시대, 광고는 도대체 뭐냐? 보통 광고는 자본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꽃. 꽃이 얼마나 이쁘면, 그죠? 그 자본주의 꽃이면 이 광고가 없이는 이 자본주의가 존립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오늘날 광고는 문화의 뿌리라고 합니다. 문화. 그러니까 돈과 문화가 결합된 거. 제품도 팔아야 되지만 광고는 이 시대의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광고를 좋아하십니까? 제품 팔라고 설명하고 뭐 돈 얘기하고 이런 광고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재밌고
시대를 반영하고 또 유행을 선도하고, 그렇죠? 모델도 말이에요. 무슨 뭐 박사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지루하게 설명,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제일 좋습니까? 걸그룹 나와서 말이에요. 그죠? 뭐 흔들어대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재미있잖아요. 15초 동안 잠깐 흘러가는 TV 광고도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가 어떻다 뭐 바카스가 어떻다 무슨 에리콜이 어떻다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브랜드는 문화를 먹고 자란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엄숙하게 앉아 계신데 이제는 좀 머리를 좀 비우시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채움과 비움의 실정 광고를 많이 채우셨으니까 좀 비우세요. 그럼 제가 얼마큼 여러분들이 머리를 비우고 계신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는 분. 여기 딱 한 사람 있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딱 한 사람. 제 친구인데 딱 한 사람 여기 앉아요. 내가 며칠 전에 다 가르쳐줬거든요. 그랬더니 막 감동을 해갖고 막 리포트 쓰고 그러는데 여기서 절대 입 벌리지 말고요. 자, 지금 이제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스경칩도 다 지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되죠. 그 답을 아시는 분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온 거는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이 자연 공부시키는 게 아닙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지식을 좀 하려고 하면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네? 액체, 수증기, 기화돼 갖고, 그죠? 여러분의 한계는 거기입니다. 네. 여러분의 한계는 거기에요. 돌을 닦든지 뭐 세상 학문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런 생각 갖고는 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운다는 게 무슨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쟁이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인데 여러분 그런 사고 갖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미 그건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그 물이 된들 그 이상에 뭐가 있겠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구나. 정답을 맞췄어요. 그럼 그걸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뭘 써먹을 수 있겠냐.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근데 어린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오늘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물어봐서 얘가 물입니다. 물이에요. 아빠 수증기에. 걔는 학교 보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냥 홈스쿨링으로 끝내버리고 차라리 대안학교를 보내든지 감성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 참 절묘한 얘기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성의 힘이에요. 감성의 힘. 느끼는 거죠.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봄을 기다리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예? 봄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 뭘 그립니까? 뭘 그래? 사업적으로는 새 악기, 그죠? 뭘 팔까? 또 패션에서는 봄옷, 그죠? 또 가구, 가전, 봄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시장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성이에요. 물은 보이지만 봄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선점하고 있어요. 다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특히 21세기 이 도도한 제4의 물결의 흐름 속에서는 그런 지식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감성의 중요성을 얘기했으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신문에. 그리고 이 답을 맞추는 사람한테는 뭐 세계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뭐 어떤 보상을 걸고. 자, 서울에서 여기가 어디죠? 대전이죠. 근데 대전은 너무 가깝더라고요. 55분 걸려갖고 뭐 부산으로 합시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예, 어느 분이죠? 손 들어보세요. 아, 저분은 엊그저께 만난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운송 수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비행기를 타고 하고 뭐, 예? 뭐 택시를 타고 하고 뭐 버스를 타고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어디든지 못 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냔 말이에요. 이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그죠? 여러분이 순간순간 느끼고 감동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 이런 발상도 나오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로 이해시키는 이 작업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광고가 해서 뭐 하겠어요? 뭐 제품이 뭐 얼마나 좋고 뭐 그건 팜플렛만 봐도 알고, 그죠?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인터넷만 치면 그런 지식과 정보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고 감동받는 소비자 있을까요? 없죠. 자, 마지막 한 문제를 저분이 맞추셨기 때문에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예? 가장 맛있는 사과부터 먹는다. 가장 맛있는 사과가 뭔지를 알아야 먹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김치 냉장고에 뭐 다, 그렇죠? 요새 과일도 넣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다. 그거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예? 먹고 싶을 때 먹는다. 그것도 뭐 경험해서 우러나온 답이지만 그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아니, 사과를 언제 먹고 싶으세요? 사과를 언제 먹고 싶어요? 예? 아침 사과는 뭐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뭐 독이라 그러는데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훔쳐 먹는 거예요. 훔쳐서. 훔쳐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답이 뭐 얼마나 쉬워요. 재밌고. 근데 여러분은 발상을 하려면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예? 우리는 지금 OX 정답만, 그렇죠?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상력을 통한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예? 어느 제품이 OX 답을 맞춰갖고 소비자를 감동시킨 제품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화가 지식으로만 소통해갖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소시 아시죠? 소시.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동시켰습니까? 어떻게 감동시켰어요? 머리로 감동시켰습니까? 키가 몇 센치고 바스트 뭐 히프가 얼마고 여러분들 그거 다 재갖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과, 그죠? 발랄함, 신선함, 그리고 우위에서 우위에다 이거야. 저렇게 어린애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춤을 잘 출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는 감성이라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죠? 많은 것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도 정보와 사회 뭐 지식이 뭐 돈이다는 이런 얘기만 들어갖고 아니죠.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물 간 겁니다. 자,
광고를 알고 싶으면 광고의 전문가들이 광고를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만 하면 끝나죠. 뭐 교과서 백날 들여다볼 필요 없이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의 대가들이 광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바르단 레이모어라는 사람은 이게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보다는 좀 덜 신선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시 사회에서는 신화가 지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광고가 지배하고 있다. 오래된 사람이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이 시대에 뭐가 지배합니까? 광고가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TV를 틉니다. 근데 거기는 정보가 쏟아지기 이전에 광고부터 쏟아. 눈을 뜨면 또 옷을 걸쳐 입고 거리를 나오면 말도 못하는 광고 판들이 보이고 그렇죠? 지하철을 타도. 자, 그래서 프랑스의 로베르 괴링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산소와 질소 그리고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뭐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공기의 한 원소가 광고라는 거예요. 산소와 질소 그리고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광고를 숨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수많은 광고가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적으로 그걸 찾아내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하루에 600개 이상의 광고를 보고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억되는 건 도대체 몇 개나 되냐?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진짜 눈에 번쩍 띄는 화면이라든가 눈에 번쩍 띄는 카피라든가 눈에 번쩍 띄는 디자인이 있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광고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어온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치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윈스턴 처칠 아시죠?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죠? 정치가이죠. 처칠 하면 뭐 처칠에 대한 풍자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정치가가 아닌 광고인이 되고 싶다. 처칠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설득의 달인이에요. 협상의 달인이고 처칠의 정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정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정치. 이 양반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 당시에 처칠은 영국의 수상으로서 그렇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주역이면서 아군은 물론이고 적군과도 소통하면서 말해요. 협상을 이끌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 정치는 뭡니까? 소통의 부자란 말이에요. 우리 정치에 가장 잘 안 풀리는 거는 소통의 부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는 뭐야? 아이들 보세요. 버스나 지하철 타면 이걸 쳐다보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그러니까 지하철 광고가 다 없어져 버렸어. 붙여놔봐야 애들이 안 보니까. 요새 보세요. 지하철 타보시면 이게 벽에 광고가 거의 없어. 애들은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소통이잖아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왜 우리 정치는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소통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통해야 되는데 이게 속끼리만 통하는 거야. 속끼리. 그래서 소통이라고 그거는 잘 되는데 속끼리는 잘 통하는데 요새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구제역이 뭐 이런 살처분 되고 보니까 그거조차도 소통의 부재. 근데 만약 이 광고가 진짜 절묘하게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이렇다 그러면 텔레비 키면 나오는 공익 광고라든가 공공 광고가 힘을 발휘할 텐데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우리 공익 광고 협의회 아시잖아요. 텔레비 틀면 나오는 거
그럼 뭐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인단 말이에요. 텔레비 보는 순간 겁먹죠, 겁먹어. 야, 내가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거 보고 정신 차려갖고 음주운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음주운전을 막 팍팍 줄어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 그거 보고 또 음주운전이 더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광고입니다. 형식적인 광고, 누굴 가르치려는 광고, 소통하려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자, S. 존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광고가 영혼을 울릴 수 있는 힘은 그것이 진지한 약속으로 존재하는 데 있다. 이건 좀 의외죠. 광고가 영혼을 울리는 힘은 어떤 그 반짝반짝거리는 크리에이티브라든가, 그죠? 어떤 감성의 힘이 있다.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지한 약속. 사실 감성의 힘은 진지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적이고 감정적 있는 게 아니라, 감성은 그죠? 가슴을 울려서 생활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진지한 약속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성을 잘 몰라서 그렇죠. 광고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 없이는 표현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말 과장되고 말이야, 막 사기치는 것 같고 허위 기만, 그죠?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말이야, 뭐 비속어를 만들어내고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뭔가 선정적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광고의 본질이 아닙니다. 광고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예요. 소통의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진실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아무리 광고를 잘 만들어서 눈여기로 뭐 몇십억 팔아먹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다.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오래 가지 못하죠. 결국 인간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사는 진실만이 통한단 말입니다. 그 진실은 사랑과 신뢰로, 고객에 대한 사랑, 그렇죠? 고객에 대한 믿음, 또 고객은 기업과 제품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야 되지, 이게 광고가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저는 가장 처음 만드는 광고가 바카스예요, 바카스. 바카스를 또 새롭게 다시 이제 우리가 컨셉도 잡고 하면서 가장 1등 공신이 접니다. 왜? 컨셉을 새롭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원시 사회에서는 신화가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도 신화가 지배합니다. 현대 사회가 얼마나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습니까? 우상, 아이콘, 그죠? 연예인들 신화 아니에요? 스포츠 스타들 신화죠. 유명한 뭐 강사들 신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브랜드는 신화로서 커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야지만, 그죠?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대부분이 거짓된 거죠. 본질을 까보면 아주 그죠? 거짓으로 포장되는 신화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신화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신화를 깨부시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신화 우상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그렇죠? 여러분의 생활을 방해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돈을 벌고 이름값을 했다 그러면 도의 길은 그런 걸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물결이 흘러가면 새로운 물결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에
꼭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이냐?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신입생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은 오늘 필요한 지금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건 지나가 버린다. 니들은 10년, 20년 뒤에 써먹을 공부를 해야 된다. 10년, 20년 뒤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근데 오늘날 대학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을 가르치고 지금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걔들 졸업하면 써먹을 수 있나요? 금방 변해버리거든. 앞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예? 제1의 물결이 지나가면 제2의 물결이 올 것이요. 제2의 물결이 지나가면 제3의 물결이 오고 제3의 물결이 지나가면 제4의 물결이 오잖아요. 나는 엘빈 토플러가 1980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발간된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썼잖아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 1980년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상 위에 딱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로 모든 걸 일을 처리하고 그죠? 정보를 주고받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불과 30년밖에 안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진부한 얘기가 됐어요. 진부한 얘기. 제3의 물결이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3의 물결은 지금 어느덧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3의 물결 속에서 지식과 정보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누구를 설득하겠다. 누구하고 소통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3의 물결이 굉장히 오래 갈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천만에 50년이면 소멸하는 거예요. 50년. 50년이면 소멸해요. 그 이후에 후기 정보화 사회가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죠. 그 다음에 뭐냐? 드림 소사이티.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 드림 소사이티. 예? 롤프 이안선의 드림 소사이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빈 토플러도 그죠? 부의 미래에서 바로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엘빈 토플러가. 아직도 책을 쓰고. 그죠? 제4의 물결이 부의 미래 아닙니까? 부는 앞으로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예? 부라는 거는 뭐 많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풍요함, 정신과 육체의 풍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꿈과 이야기의 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증산노예는 무슨 꿈이 있고 증산노예는 어떤 이야기가 있냔 말입니다. 예? 꿈과 이야기를 창조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감성의 본질입니다. 감성의 본질은 인간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꿈이에요. 꿈. 꿈꾸지 않는 사람은 감성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여러분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 받았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죠. 이야기 없는 신화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야기 없는 신화는 없습니다. 예? 제품에서 브랜드로 가는 거는 단순한 제품의 물리적인 이런 정보가 아니라 브랜드는 바로 제품에다 이야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바카스 광고를 보면 바카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카스의 어떤 제품적인 설명이 아니라 바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창조해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막 재밌는 얘기들을 만들어서 그건 바카스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브랜드는 이야기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자, 제가 시계가 여기 있나요? 참 많은 걸 준비했는데 이게 오늘 1%의 서론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도대체 광고가 뭐냐 이런 상식적인 얘기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안 꺼낸 게 훨씬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 서론이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제 말하죠?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말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광고는 그냥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오늘 뭐 어디서 어떤 뭐 2차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거 보통 우리가 광고로 생각하잖아요. 알리는 거니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고지지, 고지. 그리고 오늘날 현대문명에서 광고라는 건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돈을 내는, 그죠?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돈을 지불하는 광고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광고주. 때에 따라서 우리가 티저 광고를 해서 일부러 숨기면서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건 그건 하나의 기법이지만 나중에는 다 광고주가 밝혀지잖아요. 제품 이름도 밝혀지고 이 광고주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매체. non personal.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비대인적인 거예요. 광고는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는 건 인적 판매죠. 그죠? 방문 판매. 광고는 반드시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매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증산도에서 나오는 어떤 서적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물론 뭐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매체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매체에다 할 것인가 더 중요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매체가 하루가 다르게 막, 그죠? 불어나기 때문에 이제 올드 미디어 같은 거,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건 뭐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 미디어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5개 광고 같은 거, 교통 광고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요. 아까 지하철에 타면 딱 붙어 있는 이 광고판, 이거 안 보인다는 게 바로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왜? 아이들은 광고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 나오는 DMB폰 같은 데 나오는 광고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미디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중매체 아직도 위대합니다. 텔레비전, 신문 광고 위대하죠.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미디어 접촉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이 누구냐?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서 이거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올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타겟을 잘 선정해야 돼요. 이 책을 도대체 누구한테 팔 것인가? 누가 이 책을 봐줬으면 좋겠는가? 이거 힘써서 하셔야 돼요. 이 책의 본질과, 그죠? 소비자의 성향에 딱 매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개벽이 갖고 있는 그 제품의 장점이 있잖아요. 책의 장점. 그게 소비자의 욕구하고 일치되는 부분, 이걸 끄집어내는 게 광고의 컨셉인데, 그 소비자의 욕구, 그 욕구를 받는 소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돈 빵빵 질르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 광고는 사실은 50%는 버리는 겁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미래의 잠재 고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5살 먹은 어린애도 자꾸 삼성 하면 세뇌가 되잖아요. 걔들이 구매력이 생기는 나이가 가면 삼성이 퍼스트 초이스 되겠죠. 근데 중소기업은 텔레비전 광고 이렇게 만들어 못 하잖아요. 그 귀한 자금 끌어다가 광고 때려서 바로 판매에 직결되지만 피드백이 되는데, 대기업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그러니까 50%는 구매력이 있는, 그렇죠? 시청자들이죠. 텔레비에 50%는 뭐예요? 구매력이 전혀 없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뭐, 그죠? 병실에 있는 환자 다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광고 엄청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는 반드시 유료입니다. 유료. 공짜로 해주는 광고 아니에요, 사실. 근데 방송은 무료가 없잖아요. 1분 1초, 0.1초도 방송은 공짜가 없어요. 서비스가 없어요. 근데 신문은 이제 면 비고, 그죠? 아침에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면이 비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신세졌던 기업들 광고 그대로 뭐 실는 수도 있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광고는 유료입니다. 유료.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게. 광고의 목적이 뭐냐? 설득 및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예요. 설득이란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처럼 들리시네? 설득. 누구를 설득한다. 근데 마케팅에서 설득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설득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득. 그래서 저는 설득하지 말고 이란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처럼 들리시네? 설득. 누구를 설득한다. 근데 마케팅에서 설득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설득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득. 그래서 저는 설득하지 말고 유혹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유혹해야 돼. 유혹. 요새 돈 냄새나는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눈길이 계속 머물까요?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아, 저거 또 뭘 팔라고, 약장사 나와서 또 뭘 팔라고. 눈길을 사로잡으려면 설득하지 말고 유혹해야죠. 유혹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필수적인 광고의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넘어가시고요.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책에 있는 마케팅은 복잡합니다. 뭐 교환을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고객 만족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케팅도 변화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웹 시대를 살면서 웹도 1.0, 2.0, 3.0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2.0에서 3.0 시대로 가고 있죠. 마케팅도 1.0 시대가 있고 2.0 시대가 있고 3.0 시대가 있는 겁니다. 자, 마케팅의 1.0 시대는 그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죠. 교환. 제품 중심. 광고가 효능 효과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판매에 기여하지 않은 광고는 잘못된 광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광고를 보시면서 저게 지금 광고 때문에 얼마나 팔릴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런 광고 해갖고 소비자들이 진짜 지갑을 열고 가서 구매를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옛날의 광고는 광고의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팔려나가야 돼. 얼마나 팔려나가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 1.0 시대의 광고입니다. 그게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80년대 이제 막 들어와서부터 이게 고객 중심이란 이 얘기가 슬슬 나돌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는 제품 중심이고 제품이 왕이고 기업이 왕이었잖아요. 소비자는 봉이고. 왜냐하면 제품이 모자랐으니까. 기업이 왕의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말이야. 이제 제품이 차고 넘쳐. 이제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은 회사에서도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로 승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마케팅 2.0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마케팅 2.0 시대의 광고는 도대체 뭐냐? 그야말로 고객 중심이죠. 고객 중심. 기업 이윤의 극대화. 마케팅 1.0 시대고 기업의 목적은 기업 이윤의 극대화예요. 이윤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광고. 이건 필요 없는. 여러분 이거 하나 딱 정리하시면 오늘 마케팅 교과서 다 뛴 겁니다. 마케팅에서는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구루라고 그러죠. 구루. 스승. 큰 위대한 스승. 마케팅의 구루 필립 코틀러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팔지 말고 팔리게 하라. 야, 파는 것은 판매입니다. 마케팅은 뭐예요? 팔리게 하는 겁니다. 팔리게.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뭐 장사를 하시는 분도 팔라고 노력하시잖아. 뭐 어떻게 하면 그걸 꼬셔서 팔까? 그러다 어떤 집은 저절로 찾아오는 집이 있어요. 음식점 같은데 꼼장을 파는 집이 딱 붙어 있는데 제 고향이 춘천입니다. 춘천 내려서 꼼장을 먹으러 그러면 한 집은 파리를 날리고 한 집은 사람이 문전성시야. 근데 안 팔리는 집일수록 뭐 자꾸 써놔. 뭘 자꾸 광고 문안도 써놓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팔리게 해줘. 매력이 있어야지. 매력이.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고, 그죠? 두 번 오면 세 번 오고 싶고. 팔려 나가게 해야 된다.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찾아오게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필립 코틀러는 얘기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필립 코틀러만이 할 수 있는 실전 마케팅이 이런 얘기. 팔지 말고 팔리게. 그게 바로 마케팅 2.0 시대, 감성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팔리게 하는 거예요. 매력과 유혹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광고가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어야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야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광고 얼마나 볼만합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얼마나 탐스럽냔 말이에요. 그게 광고의 유혹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마케팅 3.0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광고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생이에요. 상생. 우리 21세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상생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기업도 정치도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아까 광고는 자본주의 꽃이요, 광고는 문화의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화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문화, 컬티베이트라고 해요. 문화를 영어로 컬처라는데 그게 어원이 컬티베이트, 땅을 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그 자체로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연이라고 해요. 땅 그 자체, 땅 그 자체로 100년, 1000년 놔두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땅을 갈아야 됩니다. 땅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땅을 갈아보신 적이 있어요? 증산으로는 이런 기름진 녹토에서 땅을 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밭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마음밭은. 근데 자기만 갈면 안 되죠. 세상을 위해서 땅을 가셔야죠. 씨를 뿌리셔야죠. 물과 거름을 주셔야 됩니다.